K2죠. 이번엔 신상품 키트로 나온 거. 저 군대 다닐 때는 이 전차가 없었어요. 요 근래 이제 배치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부대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조립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키트는 정말 잘 나왔어요.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이야, 이거 스케일 키트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100점 만점의 점수 중에서 한 80점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이 키트 자체에서 문제는 딱 하나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한 두 개에서 한 세 개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조립한다 했을 때, 모델러들이 조립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조립한다 했을 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저도 이거 조립하면서 한 다섯 여섯 번 헤맸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타보질 않은 전차니까 타봤으면은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그냥 조립을 해봤더니 하다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점들 좀 짚고 넘어갈게요. 좀 일단 설명서부터 먼저 봐야겠습니다. 설명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런 게 발생할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설명서를 한번 좀 볼게요.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좀 제가 좀 짚고 싶은데, 포신을 연결한, 제가 저기 표시해 놓은 거 보시죠. 뭐 방향이라고 적어 놓은 거. 대포를 꼽을 때 이 부분 있어요. 이 부분. 대포를 꼽을 때 보니까 이게 왼쪽과 오른쪽 이 부분, 여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이 방향 잘못 맞추면은 나중에 헤매게 되거든요. 다 붙여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또 뜯어내고 또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번 실수를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 맞았고 또 뜯었고 하고 이렇게 막 돌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설명서 그 어딜 봐도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깁니다, 뭐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방향주의, 아니면 길이주의, 그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거,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 포탑 붙일 때 이 포탑이 이거 연결할 때 여기 이 연결하는 요 부분, 여기 끼울 때 굉장히 헤맸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거 실제적으로 저 수업할 때 보면은 거꾸로 끼웠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다 그 초보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갖고 끼우는데, 이게 끼우는 건 저쪽으로 돼 있고 얘는 이쪽으로 돼 있고 해갖고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까지 그 뭐랄까 배려를 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서 그냥 간과해 버렸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모델러판이라면은 그냥 저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보는 설명서다, 마트에서 파는 그냥 일반 탱크 키트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대포를 끼울 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끼울 때 정말 이게 안 들어가요. 요 부분이. 아까 어딘지 보셨죠? 거기. 이게 안 들어가요. 이쪽이 짧고 이쪽이 깁니다. 아니면 여기가 짧고 이쪽이 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길이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좀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서에서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건 좀 중대해요. 이거는 굉장히 저도 엄청 화가 많이 났던 건데요. 이 부분이죠. 이제 여기 조립할 때, 그러니까 스노클 장비잖아요. 이게 수중 도어할 때 쓰는 그런 장비인데, 이 부분, 이 바스켓 연결하는 부분과 이 부분, 이걸 끼우는 구멍이 이쪽에, 여긴 지금 두 개씩 드러났죠. 두 개. 근데 저쪽엔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네 개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냐면 얘네 두 개를 어디다 끼우고 이쪽에 요 두 개를 또 어디다 끼울 건가, 구멍 네 개에 대한, 키트에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구멍이 네 개가 뚫려 있는데, 어떤 녀석을 위로 하고 어떤 녀석 아래쪽으로 하십시오 라는 설명서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30분을 헤맸습니다. 왜냐면 관련 사진도 없고 제가 직접 이 전차를 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진을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립 설명서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포탑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방향, 근데 이 설명서에서는 그냥 이쪽 방향만 나왔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 방향을 보여주면서 이쪽 구멍에 뭘 끼우세요? 뭘 끼우세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서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새로운 코너로,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로 한 장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립을 하세요. 라고 그런 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도 이거 조립할 때 굉장히 화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찝자면 마지막쯤에 이제 요건 차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끼우라고만 돼 있지. 제가 이제 그려놨잖아요, 보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두 개, 이 있는 부분, 이게 위로 갈 건가 아래로 갈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쪽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그냥 끼워 넣어라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붙어 있는가를 보고 요걸 보고서 알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프라모델 만드는 사람들은 찾아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못 찾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거꾸로 끼우시는 분들이 많고 거꾸로 붙이는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고 설명서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제 주지를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설계한 사람과 금형을 뽑아내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추가적인 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키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이 부분이 이 포신이 어느 한쪽으로 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확하지 않고 약간 이쪽 방향으로 좀 휘어 있다. 조립을 해보니까요, 세 개 부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품 하나, 이 원통형 부품 하나, 그 다음에 끝에 부품 하나. 근데 이 부분이 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도 조립을 해보니까 약간 살짝 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금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출하고 나서 사출한 후에 식혀가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이 온 게 아닌가. 이건 아마 메이커 측에서 아마 수정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키트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딱 요거 하나. 그거 외에는 조립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설명서를 잘못 받아들일 경우에, 설명서를 오역할 경우에 부품을 위아래를 거꾸로 끼운다든지 아니면 잘못 끼운다든지, 왜냐면 그렇게 끼워도 조립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끼웠다 넣었다 할 수 있게 아예 그 힌지와 구멍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안핀과 수핀이 있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이제 고정할 수 있게 붙일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요. K1과 A1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증가 장갑은 이제 이게 증가 장갑인지 반응 장갑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붙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색칠한 후에 붙이려고 지금 일단은 끼워 넣기만 했고요. 나머지 애들도 지금 다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이게. 또 전반적으로 보면 탱크는 굉장히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K1 전차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두툼하고 커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게, 이게 지금 요즘 현역들은 직접 타고 다니는데 저는 아직 안 타고 다녀봐서 모르겠고요. 외관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 난다면 이걸 이제 갖고 다닌다는 게 이제 굉장히 신기해졌어요, 진짜. 예전에는 이 장비를 따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다 얹어서 쭉 당겨 올리고 그랬는데, 아예 이제 장비를 여기다 해놓고 다닌다는 거. 야자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저도 물론 가서 봐야겠죠. 그리고 발연탄 발사기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전면부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체 위쪽에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발연탄 발사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기하게 저게 이제 올라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드러난 거라면 이제 이 정도의 차이. 그리고 조립하기 굉장히 쉽고, 포신 같은 경우는 예전엔 좌우로 이렇게 딱 붙이는 방식이라면 이제 슬라이드로 해서 그냥 딱딱딱 끼워 넣는 방식. 그러니까 사포질을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배려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부품들이 그냥 끼웠다 넣었다 가능해요. 이 차체도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정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 이 지지대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상체하고 하체를 그냥 끼웠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줬어요. 보니까 조립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부품을 조립해서 그냥 위치에다 딱딱딱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체 조립할 땐 정말 쉽게 조립했어요. 의외로 좀 포탑이 약간 좀 어이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했지만, 이런 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웬만한 건 다 붙어 있고 해서, 차체는 정말 원래는 차체가 재미가 없어야 하는데 차체를 너무 재밌게 조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탑이 이렇게 얹어지는 방식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100점 만점에 한 80점은 주고 싶은 키트입니다. 100점까지는 좀 그러고요. 100점 주기에는 조금 약간 모자란 점들이 있었고, 설명서상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고 조립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K2 전차의 전체적인 조립과 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수업 찾아오셔서 만들면서 칠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뭐 두세 달 안에 이제 이 녀석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짚을게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전차가 아니고 이제 설명서니까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키트의 설명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칼라. 왜냐면은 색칠할 때 이 칼라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칼라 설명서가. 이걸 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색이 들어가고 어떤 패턴으로 이걸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보니까 일반인들께서 색칠을 할 때 뭘 보고 칠하냐면 박스를 보고 칠해요. 박스를 보고, 박스 아트를 보고 칠하고, 박스 측면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 이것들 있죠. 이걸 참고해서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을 찾지도 않고 이 키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세요. 보면. 그래서 이걸 보고 막 그리려는데 반대쪽은 또 안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발 장내 사진이라도 넣어 주든가, 아니면 A4 용지라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좀 넣어 달라고 저희 수업할 때도 매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요즘엔 이루어진 거죠. 이게 거의 한 1대1 사이즈일 거예요. 그 아까 키트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따라 그리든지, 아니면 요거를 복사를 해갖고 그 패턴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뭐 이런 부분들 잘라서 대고 싹 칠하고 딱 떼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칠하기 쉬워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칠한다면 굳이 에어브러쉬가 없이 캔 스프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탱크 전체를 녹색으로 칠을 해놔요. 녹색으로 칠하고 나서 이제 이 갈색 부분을 칠하고 싶은데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걸 이대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 칼질이라든가 가위질로 해서 떼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탱크 위에다 딱 갖다 놓고 캔스프레이를 샥 뿌려버리고 그거 딱 떼내면 돼요. 위쪽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측면 칠하고, 그 다음에 윗, 앞뒤 이렇게 또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검정줄과 흰줄도 그런 요령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굳이 에어브러쉬 없이도 이런 사색 위장 무늬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부족하다지만 부족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활용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키트는 만들어 보니까 정말 잘 나온 전차예요. 그리고 이 포신 같은 경우 상하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그것도 알고 계시고. 자, 이상입니다.